오늘 소개할 책은 RHJ, 본명 로이 허버트 제럿에 의해 1926년 처음 출간된 작은 고서입니다. 제목은 이것은 작동한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당시 RHJ라는 이니셜만 남긴 채 익명으로 출간했지만 그가 남긴 이 짧은 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단 3장짜리 끌어당김의 실천법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렇게 작은 책이 과연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읽어보았는데요. 하지만 읽고 난 후 마음속에서 저절로 박수가 나왔습니다. 와, 정말 끌어당김의 본질에 있어서 이보다 간단하고 명확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읽고 공부해온 수많은 자기계발서의 핵심이 이 작은 책 한 권에 모두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하루빨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따라 함께 읽어 내려가다 보면 원하는 모든 것을 정말로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이 짧은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이것은 작동한다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탁월한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그는 남을 돕고 나누는 삶으로 널리 존경받았으며 자신이 읽은 모든 성취는 오직 하나, 이 책에 담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해온 결과라고 말한다. 그는 말한다. 더 크고 더 기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쉽고 확실하다고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이 책 안에 담아놓았다. 진정한 선은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기에 저자는 자신의 이름조차 책에 남기지 않기를 원했다. 1장.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행운의 별 아래 태어난 것처럼 누구나 바랄 만한 것들을 손쉽게 얻는다. 정말 그런 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마다 처한 조건이 다른 데에는 무언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오랫동안 나는 이 질문에 논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그 해답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마침내 나는 확신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이후로 이 지식을 나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과 나누어 왔다. 놀랍게도 내가 전한 이 단순한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원하던 결과를 얻어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실제로 효과가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행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이 책에 담긴 일부 내용은 과학적이거나 심리학적 또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단순한 지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원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제 나는 이 방법을 더 명확하고 쉽게 전달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이 바라는 삶을 손에 넣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자동차가 곧 소원이 된다면 거지들도 자동차를 타고 다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대해 갖는 태도는 이렇다.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 지금 이 순간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렵고 너무 분명해서 도리어 의심받는 하나의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와, 저게 내 거였으면 좋겠네. 사무실 심부름꾼 지민은 붉은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감탄하며 말한다. 전화 교환원 플로렌스도 보석가게 진열장에 놓인 반지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한다. 일요일 오후 아내와 산책 중이던 가난한 회계원 존스 씨는 그녀의 말에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 여보, 저런 집에서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 하지만 우리 형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린 평생 월세나 살아야 해. 영업사원 랜덤은 직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받는 건 쥐꼬리만큼이야. 이딴 직장 확 때려치우고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잡아야지. 그 시각 본디움 사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매년 찾아오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투덜거리고 있다. 가정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어젯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메이블은 지금 하는 식으로 가다간 결국 망할 거야. 그리고 오늘 아침 어머니는 용돈 문제와 기타 잡다한 일들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은 채 소리친다. 이젠 정말 못 참겠어. 로버트 담임 선생님이 오늘 오후에 면담하자고 하셨는데 성적표야 형편없을 거고 내일로 미뤄야겠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계층과 환경을 불문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뱉어내는 말들이 있다. 그들은 정작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긴 만큼만, 또 자신이 기대한 만큼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당신이 수많은 아무 생각 없는 말버릇과 바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이고, 지금의 삶에서 분명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면 그 변화는 분명 가능하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바로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진짜로 쉽지 않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 즉 매일 사용하는 사고 능력을 훈련하여 정확히 무엇을 원하고 어떤 조건을 바라는지를 또렷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이미 소망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일은 결코 신비하거나 불확실한 일이 아니다. 라디오 전파처럼 당신의 주변에는 이미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진동이 가득 차 있다. 당신이 그 주파수에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 삐걱거림 없는 완전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이 가진 장비, 즉 마음이라는 도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작동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필요하다. 당신 안에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 그 힘은 언제나 당신을 돕고 싶어하며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기꺼이 현실로 만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힘은 정신현상의 법칙의 저자 제이 허드슨 박사가 주관의식이라고 부른 것이다. 다른 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만 이 힘이 전능하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힘을 에마누엘, 곧 우리 아래 있는 신이라고 부른다. 이 위대한 힘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것이 신이든 잠재의식이든 또는 우주의 지성이든 당신이 신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 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충분한 능력을 지녔으며 당신의 의식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완전하고도 완벽한 현실로 이끌 수 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바로 당신이 정말로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가끔 생각나는 대로 바라고 마음 한켠에서 어렴풋이 원한다고 해서 당신 안에 있는 전능한 힘과 온전히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 힘은 당신의 절실한 진심을 통해서만 완전히 깨어나게 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간절히 열망해야 한다. 그 대상을 정말로 진심으로 원해야 한다. 의지적 사고와 의지는 너무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원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고 결국 자신의 내면에 잠든 위대한 힘을 끝내 깨우지 못한 채 살아간다. 대부분의 소망이란 실제로는 단지 감탄에 불과하다. 사무실 소년 지미는 붉은 자동차를 바라보며 저게 내 거였으면 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것을 진짜로 소유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영업사원 랜덤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의 일에 불평은 하고 있지만 다른 직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아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본디움 사장은 자신이 올해도 어김없이 알레르기에 걸릴 걸 알았고 실제로 그 예상대로 되었다. 아버지의 사업은 그럭저럭 잘 굴러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어쩌면 브릿지 게임에서 1등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 역시 자신이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무관심과 혼란이 결국 아이들의 불행한 현실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지금의 삶을 진심으로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의 계획이 있다.
간결하고 명확하며 무엇보다 결과가 분명한 계획. 이 계획 안에는 변화를 위한 규칙과 원리, 그리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담겨 있다. 2장 실행 계획. 당신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 그리고 이루고 싶은 상태들을 중요도 순으로 종이에 적어보아라.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닌가 하고 주저하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만큼 마음껏 써내려가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그 목록을 다시 들여다보며 다듬어라. 새로운 소망을 더해도 좋고 덜 중요한 것들을 지워도 좋고 당신만의 진짜 리스트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조율하라. 목표가 자주 바뀐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신이 실제로 무언가를 이룰수록 더 크고 선명한 소망이 떠오를수록 당연히 목록도 함께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성취를 위한 3가지 확실한 규칙을 전하겠다. 첫째, 작성한 소망의 목록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을 읽어라. 목소리를 내어 읽거나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그 감정을 생생하게 떠올려라. 둘째, 틈날 때마다 가능한 한 자주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머릿속에 그 장면을 자주 그릴수록 현실은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셋째, 이 계획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오직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힘, 당신의 에마누엘에게만 속삭이라. 그 힘은 당신의 의식적 마음을 통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 소망을 실현하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당신이 적은 소망들 중 몇몇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그대로 목록에 남겨두어라. 당신 안에 있는 이 위대한 힘이 그 소망을 어떻게 실현할지는 굳이 이해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그건 마치 땅에 심은 옥수수 한 알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꽃을 피우며 어떻게 수백 개의 씨알을 품은 이삭을 맺는지를 일일이 설명하려는 것과 같다. 그 모든 과정은 당신이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못하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앞서 말한 3가지 단순한 규칙을 실천하고 이 명확한 계획을 꾸준히 따르기만 한다면 결과는 옥수수 이삭이 자라듯 조용하고도 신비롭게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만약 새로운 소망이 생겨 기존 목록에서 더 상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건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반대로 처음에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목록에서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항목이 있다면 그건 역시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향해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다. 의심이 밀려오고 회의감이 밀려오며 정말 될까 하는 불신이 고개를 드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럴 때는 조용히 당신의 목록을 꺼내보아라.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듯 다시 읽어보아라. 혹은 이미 외웠다면 당신 안의 당신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라. 당신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라. 소리내어 말해도 좋고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느끼는 것도 좋다. 그러는 사이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던 그 의심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라면 그것을 당신에게서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안 된단 말인가? 당신 안에 있는 전능한 힘은 어떠한 논쟁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그 힘은 판단하지 않고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준비되어 있으며 당신이 부를 순간을 영원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주변의 영향에 민감하게 흔들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의적인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바를 현실로 만드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중하라.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누구의 말을 듣는지 그 선택이 당신의 현실을 바꾼다. 지금 당신이 바라는 것을 이미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가능성을 넓혀줄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당신의 실천 계획은 공유하지 마라. 당신 안의 위대한 힘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작성할 목록에는 돈, 집, 자동차 같은 구체적인 물질적 소망도 반드시 포함시켜라.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라.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게 써 내려가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원한다면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색상은 무엇인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손에 넣고 싶은지까지 세부 사항을 모두 정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집을 원한다면 건물의 구조, 주변의 형태, 실내 인테리어의 분위기, 위치는 어디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마치 이미 실물을 보고 온 것처럼 구체화시켜라. 돈을 원한다면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지 마라. 반드시 정확한 금액을 적어라. 또한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현재 깨고 싶은 기록을 구체적으로 적어라. 예컨대 판매 실적을 목표로 한다면 총 목표 금액, 달성하고자 하는 날짜, 필요한 판매 수량, 그리고 실제 고객 리스트와 예상 매출액까지 하나하나 눈에 보이게 적어두어라. 이러한 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어리석어 보이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당신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원하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면 그 바람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겠다. 당신이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했다는 건 아직 당신의 진심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확해야 한다. 분명해야 한다. 진심이어야 한다. 단지 손에 넣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닌 바로 이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선명한 소망이어야 한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렇게 정하고 나면 그 결과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믿기 어려울 만큼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처음으로 원하던 무언가를 실제로 이루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고도 오래된 적 하나가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 적의 이름은 바로 불신이다. 설마 그럴 리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거겠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런 생각들이 불신의 전형적인 얼굴이다. 그런 의심이 조용히 올라올 때마다 당신 안에 있는 전능한 힘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그 성취의 모든 공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힘에게 돌려라.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확신은 더 큰 성취를 끌어당기게 되고 더 많은 기회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 당신은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 세상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하나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 법칙은 당신이 그 진동에 맞추어 살아갈 때 언제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작동한다. 진심 어린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진정한 감사함이 마음 깊이 솟구칠 때만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받은 이 축복에 대해 당신 안에 위대한 친구, 전능한 그 힘에게 감사할 때는 마음을 다해 표현하라. 그 기쁨과 감동이 당신의 표정과 말, 행동, 삶 전체에 배어나게 하라. 이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영역이다. 그러니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저 기쁨과 감사, 그리고 더욱 깊어진 마음으로 그 성취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주의사항.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잊지 마라. 그것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병과 죽음을 부를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의 영원한 생명까지 빼앗을 수도 있다. 당신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따라오는 모든 결과까지도 함께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소망을 계획할 때는 당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바라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이해 너머에 있는 미래의 희망으로 가는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은 당신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그 범위는 실로 무한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당신이 잘 알고 익숙한 것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으로 이루고 싶은 성취, 소유하고 싶은 물질적인 대상들, 이런 것부터 목록에 적어보아라. 이러한 바람들은 습관을 끊거나 타인의 복지를 변화시키거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러니 먼저 작은 것부터 이루어라.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단계마저 넘어서게 되면 당신은 인생에서 더 높고 더 본질적인 목표들을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기 훨씬 이전에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수많은 소망들이 당신의 목록에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중 하나는 이런 바람일지도 모른다.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 이 바람이 생겼을 때 당신은 이미 삶의 중요한 문 하나를 통과한 것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이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기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 얼마 전 에밀 쿠에 박사가 미국을 방문하여 수천 명에게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을 전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러나 또 다른 수천 명은 그를 비웃고 무시하고 외면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이 계획과 진술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지금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도 있고 당신이 바라는 어떤 것이든 가질 수도 있다.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바란다. 이 작은 책 안에서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감을 발견하길. 그리고 이 단순한 계획을 따름으로써 이미 수많은 이들이 그러했듯 당신 또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되길. 이 책을 다시 한번 정독하라. 그리고 또 한 번 정독하라. 3가지 단순한 규칙을 반드시 암기하고 실천하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에 즉시 적용해보라. 이제 묻는다. 당신은 이 방법을 시도할 의지가 있는가? 수천 명의 변화된 삶이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작동한다. 저자가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독자님들에게 삶의 가장 위대한 소유물들은 언제나 어떠한 신비로운 방식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시력, 청각, 열망, 사랑, 그리고 생명 그 자체까지도 말입니다. 아이디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깊이 있고 강력한 아이디어들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책이 당신에게 전한 그 하나의 강력한 아이디어인 것처럼요. 이제 당신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혹시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디어를 다루는 가장 수익성 있고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은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 아는 사람들 중 그리고 이 책이 반드시 필요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조용히 건네보세요. 그 단순한 행위 하나만으로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이 가치 있는 노력이 세상에 더 널리 퍼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정체되어 있거나 근심과 낙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요. 지금이 바로 그들에게 스스로를 돕게 해줄 기회를 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책을 그들에게 건네지 않는다면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한 기쁨을 스스로 놓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이 책이 전해지게 한다면 주는 자가 받는다는 이 삶의 위대한 법칙과 당신의 삶이 일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풍요와 성취라는 결과를 당연히 기대해도 좋습니다. 적어도 감사 인사를 기대하지 않고도 좋은 일을 했다는 내면의 평화와 기쁨은 당신 안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은밀하게 다가오는 더 큰 힘과 더 넓은 삶의 형태로 당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저자드림.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저자가 말했듯이 이 영상을 여러분의 주변인들에게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RHJ, 본명 로이 허버트 제럿에 의해 1926년 처음 출간된 작은 고서입니다. 제목은 이것은 작동한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당시 RHJ라는 이니셜만 남긴 채 익명으로 출간했지만 그가 남긴 이 짧은 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단 3장짜리 끌어당김의 실천법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렇게 작은 책이 과연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읽어보았는데요. 하지만 읽고 난 후 마음속에서 저절로 박수가 나왔습니다. 와, 정말 끌어당김의 본질에 있어서 이보다 간단하고 명확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읽고 공부해온 수많은 자기계발서의 핵심이 이 작은 책 한 권에 모두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하루빨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따라 함께 읽어 내려가다 보면 원하는 모든 것을 정말로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이 짧은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이것은 작동한다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탁월한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그는 남을 돕고 나누는 삶으로 널리 존경받았으며 자신이 읽은 모든 성취는 오직 하나, 이 책에 담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해온 결과라고 말한다. 그는 말한다. 더 크고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쉽고 확실하다고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이 책 안에 담아놓았다. 진정한 선은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기에 저자는 자신의 이름조차 책에 남기지 않기를 원했다. 1장.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행운의 별 아래 태어난 것처럼 누구나 바랄 만한 것들을 손쉽게 얻는다. 정말 그런 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마다 처한 조건이 다른 데에는 무언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오랫동안 나는 이 질문에 논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그 해답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마침내 나는 확신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이후로 이 지식을 나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과 나누어 왔다. 놀랍게도 내가 전한 이 단순한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원하던 결과를 얻어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실제로 효과가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행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이 책에 담긴 일부 내용은 과학적이거나 심리학적 또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단순한 지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원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제 나는 이 방법을 더 명확하고 쉽게 전달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이 바라는 삶을 손에 넣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자동차가 곧 소원이 된다면 거지들도 자동차를 타고 다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대해 갖는 태도는 이렇다.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 지금 이 순간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렵고
너무 분명해서 도리어 의심받는 하나의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와, 저게 내 거였으면 좋겠네. 사무실 심부름꾼 지민은 붉은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감탄하며 말한다. 전화 교환원 플로렌스도 보석 가게 진열장에 놓인 반지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한다. 일요일 오후 아내와 산책 중이던 가난한 회계원 존스 씨는 그녀의 말에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 여보, 저런 집에서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 하지만 우리 형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린 평생 월세나 살아야 해. 영업사원 랜덤은 직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받는 건 쥐꼬리만큼이야. 이딴 직장 확 때려치우고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잡아야지. 그 시각 본디움 사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매년 찾아오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투덜거리고 있다. 가정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어젯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메이블은 지금 하는 식으로 가다간 결국 망할 거야. 그리고 오늘 아침 어머니는 용돈 문제와 기타 잡다한 일들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은 채 소리친다. 이젠 정말 못 참겠어. 로버트 담임 선생님이 오늘 오후에 면담하자고 하셨는데 성적표야 형편없을 거고 내일로 미뤄야겠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계층과 환경을 불문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뱉어내는 말들이 있다. 그들은 정작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긴 만큼만, 또 자신이 기대한 만큼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당신이 수많은 아무 생각 없는 말버릇과 바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이고, 지금의 삶에서 분명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면 그 변화는 분명 가능하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바로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진짜로 쉽지 않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 즉 매일 사용하는 사고 능력을 훈련하여 정확히 무엇을 원하고 어떤 조건을 바라는지를 또렷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이미 소망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일은 결코 신비하거나 불확실한 일이 아니다. 라디오 전파처럼 당신의 주변에는 이미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진동이 가득 차 있다. 당신이 그 주파수에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 삐걱거림 없는 완전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이 가진 장비, 즉 마음이라는 도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작동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필요하다. 당신 안에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 그 힘은 언제나 당신을 돕고 싶어 하며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기꺼이 현실로 만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힘은 정신현상의 법칙의 저자 제이 허드슨 박사가 주관의식이라고 부른 것이다. 다른 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만 이 힘이 전능하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힘을 에마누엘, 곧 우리 안에 있는 신이라고 부른다. 이 위대한 힘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것이 신이든 잠재의식이든 또는 우주의 지성이든 당신이 신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 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충분한 능력을 지녔으며 당신의 의식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완전하고도 완벽한 현실로 이끌 수 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바로 당신이 정말로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가끔 생각나는 대로 바라고 마음 한켠에서 어렴풋이 원한다고 해서 당신 안에 있는 전능한 힘과 온전히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 힘은 당신의 절실한 진심을 통해서만 완전히 깨어나게 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간절히 열망해야 한다. 그 대상을 정말로 진심으로 원해야 한다. 의지적 사고와 의지는 너무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원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고 결국 자신의 내면에 잠든 위대한 힘을 끝내 깨우지 못한 채 살아간다. 대부분의 소망이란 실제로는 단지 감탄에 불과하다.
사무실 소년 지민은 붉은 자동차를 바라보며 저게 내 거였으면 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것을 진짜로 소유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영업사원 랜덤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의 일에 불평은 하고 있지만 다른 직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아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본디움 사장은 자신이 올해도 어김없이 알레르기에 걸릴 걸 알았고 실제로 그 예상대로 되었다. 아버지의 사업은 그럭저럭 잘 굴러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어쩌면 브릿지 게임에서 1등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 역시 자신이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무관심과 혼란이 결국 아이들의 불행한 현실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지금의 삶을 진심으로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의 계획이 있다. 간결하고 명확하며 무엇보다 결과가 분명한 계획. 이 계획 안에는 변화를 위한 규칙과 원리, 그리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담겨 있다. 2장 실행 계획. 당신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 그리고 이루고 싶은 상태들을 중요도 순으로 종이에 적어 보아라.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닌가 하고 주저하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만큼 마음껏 써내려가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그 목록을 다시 들여다보며 다듬어라. 새로운 소망을 더해도 좋고 덜 중요한 것들을 지워도 좋고 당신만의 진짜 리스트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조율하라. 목표가 자주 바뀐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신이 실제로 무언가를 이룰수록 더 크고 선명한 소망이 떠오를수록 당연히 목록도 함께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성취를 위한 3가지 확실한 규칙을 전하겠다. 첫째, 작성한 소망의 목록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을 읽어라. 목소리를 내어 읽거나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그 감정을 생생하게 떠올려라. 둘째, 틈날 때마다 가능한 한 자주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머릿속에 그 장면을 자주 그릴수록 현실은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셋째, 이 계획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오직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힘, 당신의 에마누엘에게만 속삭이라. 그 힘은 당신의 의식적 마음을 통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 소망을 실현하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당신이 적은 소망들 중 몇몇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그대로 목록에 남겨두어라. 당신 안에 있는 이 위대한 힘이 그 소망을 어떻게 실현할지는 굳이 이해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그건 마치 땅에 심은 옥수수 한 알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꽃을 피우며 어떻게 수백 개의 씨알을 품은 이삭을 맺는지를 일일이 설명하려는 것과 같다. 그 모든 과정은 당신이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못하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앞서 말한 3가지 단순한 규칙을 실천하고 이 명확한 계획을 꾸준히 따르기만 한다면 결과는 옥수수 이삭이 자라듯 조용하고도 신비롭게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만약 새로운 소망이 생겨 기존 목록에서 더 상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건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반대로 처음에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목록에서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항목이 있다면 그건 역시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향해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다. 의심이 밀려오고 회의감이 밀려오며 정말 될까 하는 불신이 고개를 드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럴 때는 조용히 당신의 목록을 꺼내 보아라.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듯 다시 읽어보아라. 혹은 이미 외웠다면 당신 안에 당신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라. 당신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라.
소리내어 말해도 좋고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느끼는 것도 좋다. 그러는 사이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던 그 의심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라면 그것을 당신에게서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안 된단 말인가? 당신 안에 있는 전능한 힘은 어떠한 논쟁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그 힘은 판단하지 않고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준비되어 있으며 당신이 부를 순간을 영원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주변의 영향에 민감하게 흔들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의적인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바를 현실로 만드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중하라.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누구의 말을 듣는지 그 선택이 당신의 현실을 바꾼다. 지금 당신이 바라는 것을 이미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가능성을 넓혀줄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당신의 실천 계획은 공유하지 마라. 당신 안의 위대한 힘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작성할 목록에는 돈, 집, 자동차 같은 구체적인 물질적 소망도 반드시 포함시켜라.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라.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게 써 내려가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원한다면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색상은 무엇인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손에 넣고 싶은지까지 세부 사항을 모두 정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집을 원한다면 건물의 구조, 주변의 형태, 실내 인테리어의 분위기, 위치는 어디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마치 이미 실물을 보고 온 것처럼 구체화시켜라. 돈을 원한다면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지 마라. 반드시 정확한 금액을 적어라. 또한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현재 깨고 싶은 기록을 구체적으로 적어라. 예컨대 판매 실적을 목표로 한다면 총 목표 금액, 달성하고자 하는 날짜, 필요한 판매 수량, 그리고 실제 고객 리스트와 예상 매출액까지 하나하나 눈에 보이게 적어두어라. 이러한 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어리석어 보이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당신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원하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면 그 바람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겠다. 당신이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했다는 건 아직 당신의 진심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확해야 한다. 분명해야 한다. 진심이어야 한다. 단지 손에 넣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닌 바로 이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선명한 소망이어야 한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렇게 정하고 나면 그 결과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믿기 어려울 만큼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처음으로 원하던 무언가를 실제로 이루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고도 오래된 적 하나가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 적의 이름은 바로 불신이다. 설마 그럴 리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거겠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런 생각들이 불신의 전형적인 얼굴이다. 그런 의심이 조용히 올라올 때마다 당신 안에 있는 전능한 힘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그 성취의 모든 공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힘에게 돌려라.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확신은 더 큰 성취를 끌어당기게 되고 더 많은 기회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 당신은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 세상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하나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 법칙은 당신이 그 진동에 맞추어 살아갈 때 언제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작동한다. 진심 어린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진정한 감사함이 마음 깊이 솟구칠 때만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받은 이 축복에 대해 당신 안에 위대한 친구, 전능한 그 힘에게 감사할 때는 마음을 다해 표현하라. 그 기쁨과 감동이 당신의 표정과 말, 행동, 삶 전체에 배어나게 하라. 이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영역이다. 그러니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저 기쁨과 감사, 그리고 더욱 깊어진 마음으로 그 성취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주의사항.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잊지 마라. 그것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병과 죽음을 부를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의 영원한 생명까지 빼앗을 수도 있다. 당신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따라오는 모든 결과까지도 함께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소망을 계획할 때는 당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바라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이해 너머에 있는 미래의 희망으로 가는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은 당신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그 범위는 실로 무한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당신이 잘 알고 익숙한 것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으로 이루고 싶은 성취, 소유하고 싶은 물질적인 대상들, 이런 것부터 목록에 적어보아라. 이러한 바람들은 습관을 끊거나 타인의 복지를 변화시키거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러니 먼저 작은 것부터 이루어라.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단계마저 넘어서게 되면 당신은 인생에서 더 높고 더 본질적인 목표들을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기 훨씬 이전에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수많은 소망들이 당신의 목록에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이런 바람일지도 모른다.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 이 바람이 생겼을 때 당신은 이미 삶의 중요한 문 하나를 통과한 것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이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기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 얼마 전 에밀 쿠에 박사가 미국을 방문하여 수천 명에게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을 전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러나 또 다른 수천 명은 그를 비웃고 무시하고 외면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이 계획과 진술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지금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도 있고 당신이 바라는 어떤 것이든 가질 수도 있다.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바란다. 이 작은 책 안에서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감을 발견하길. 그리고 이 단순한 계획을 따름으로써 이미 수많은 이들이 그러했듯 당신 또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되길. 이 책을 다시 한번 정독하라. 그리고 또 한 번 정독하라. 세 가지 단순한 규칙을 반드시 암기하고 실천하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에 즉시 적용해보라. 이제 묻는다. 당신은 이 방법을 시도할 의지가 있는가? 수천 명의 변화된 삶이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작동한다. 저자가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독자님들에게 삶의 가장 위대한 소유물들은 언제나 어떠한 신비로운 방식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시력, 청각, 열망, 사랑, 그리고 생명 그 자체까지도 말입니다. 아이디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깊이 있고 강력한 아이디어들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책이 당신에게 전한 그 하나의 강력한 아이디어인 것처럼요. 이제 당신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혹시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디어를 다루는 가장 수익성 있고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은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 아는 사람들 중 그리고 이 책이 반드시 필요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조용히 건네보세요. 그 단순한 행위 하나만으로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이 가치 있는 노력이 세상에 더 널리 퍼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정체되어 있거나 근심과 낙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요. 지금이 바로 그들에게 스스로를 돕게 해줄 기회를 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책을 그들에게 건네지 않는다면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한 기쁨을 스스로 놓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이 책이 전해지게 한다면 주는 자가 받는다는 이 삶의 위대한 법칙과 당신의 삶이 일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풍요와 성취라는 결과를 당연히 기대해도 좋습니다. 적어도 감사 인사를 기대하지 않고도 좋은 일을 했다는 내면의 평화와 기쁨은 당신 안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은밀하게 다가오는 더 큰 힘과 더 넓은 삶의 형태로 당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저자드림.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저자가 말했듯이 이 영상을 여러분의 주변인들에게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